밖에는 비가 계속 와도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들은 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다육이들 물 안 먹은 지 한 2, 3주 정도 됐거든요, 벌써. 앞으로 이제 그 6월이 당장 내일 모레 이제 6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월에 날씨를 봐가면서 이제 관수를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5월 11일 날 꼬집기 해서 제가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분갈이도 했어요. 분갈이도 했는데 그럼 아가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작은 화분에 요거 하나를 제가 따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여기 목대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적심을 하면 격가지로 이렇게 자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 양쪽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자 지금 요 상단에 있는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가지요. 세 개 격가지로 이제 더 이제 나눠질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키우면 세 개 격가지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풍성해지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키운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목질화가 된 애기 장미허브랍니다. 햇볕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매일매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날씨랑 뭐 이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장미여부를 제가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가지를 쳐서 지금 적심을 해서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적심한 가지에서도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요 장미여부 적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많이 속상했다 이렇게 목질화가 된 가지를 저렇게 쌍둥쌍둥 잘라서 정말 속상했다라고 하는 댓글 많았습니다. 이 장미여부는 보통 다육이하고는 약간 다르게요. 이거 관리를 좀 하면서 키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하나가 키가 지금 크고 있잖아요. 이 격가지들을 사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육이한테는 이런 격가지 혹은 그 수영을 정리한다고 적심을 하면 다육식물은 가치가 떨어지죠. 적심을 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장미여부라든가 일반 초록이들 같은 경우 다육과 식물 중에 뭐 베고니아라든가 뭐 칼란디바, 칼란코에 뭐 요런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다 수영 관리를 해주면서 가위질을 해도 그게 상품의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가치를 높이죠. 인공적으로 수영을 만들어내는 걸. 그렇지만 다육이들은 인공적으로 수영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려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말고 가위를 대거나 칼을 대거나 하면 상품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요런 장미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격가지들을 다 쳐줘야지만 얘가 이제 키가 쑥 크면서 여기에서 뽕긋하게 핫도그 같이 예쁜 얼굴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격가지들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나와서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베란다를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다육이들 정말 쓰다듬어주고 저는 하엽을 어떻게 뛰냐면요. 이렇게 봐갖고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런 다육이 얼굴이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손을 이렇게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살짝 만지면 바짝 마른 잎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막 마른 잎을 막 못 견디고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딱 댔을 때 떨어지는 정도까지 제가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마른 잎을 정리하는 편이랍니다. 격가지를 저도 이제 장미허브 외목대에 도전을 하면서 격가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 아프죠. 다육이 키우는 분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저도 보니까 여러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물들은 가지가 많게 이렇게 새끼를 많이 키워내는 게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 자연 군생이 요런 그 식물한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요런 거 하나도 다 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갔지? 다 키워내야죠. 또 이제 요렇게 하나도 못 버리는 거는 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구 이파리 못 버리는 그거랑 또 똑같습니다. 또 그래서 또 못 버립니다.
아깝지만 이렇게 아가들 나오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도 외목대 수영의 꿈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리했고요. 위에 남아있는 녀석들만 좀 키우고, 나머지 얘네들은 또 삽목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키울게요. 예쁘죠? 어젯밤에는 제가 요 장미여부를 끌어안고 뽀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장미여부는 끌어안고 자고 싶다. 그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장미여부. 여러분 키워보시면, 지금 삽목을 하는 요 작은 화분에다가 요 애기들을 또 같이 심어줄 건데요. 살짝 요 애기들 삽수를 만드는데, 사실 이런 거 좀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삽수를 만들 때 좋거든요. 근데 아까워 갖고 또 못 띄잖아요. 저는 또 관엽 키우는 분들이 막 이런 삽수들 만든다고 잎을 막 뚝뚝 띄어내는 걸 보면은 막 어머 세상에 아까워라, 저걸 저렇게 띄어내나 안 띄어내도 되지 않나, 저 혼자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깨끗하게 띄어내야 증산작용을 막으면서 남아있는 상단의 생장점에 있는 이 이파리들이 건강하게 새순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못 해갖고. 그렇지만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잎들이 생장점에 다육이들한테 입장들한테 물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남겨두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삽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둡니다. 그리고 밑에가 젖은 흙이에요. 저는 밑에다가 돌 성분, 그러니까 마사랑 뭐 제오라이트, 에스라이트를 다 깔고 그 위에다 물을 놓고, 그러고 나서 화분을 이렇게 얹어 놓기 때문에 항상 은근한 저면관수의 그 효과가 있는 그 상태로 제가 지금 지금 적심한 식물들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관수에 대한 그 부담이 덜해요. 뭐 화분에다가 가득 주면 이 물이 언제 마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서 은은하게 습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수의 그런 그 불편함 혹은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 방법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비가 또 온다네요. 참. 자, 요렇게요. 요거는 지금 칼란디바를 5월 18일 날 잎을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건데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화분에 직접 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저곡토도 있고, 여기 동생사도 있고, 사냐초도 있고, 이런 돌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면서 그냥 관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요 잎꽂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습하면 안 되지만, 얘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화분에 물을 항상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치자랑 그다음에 동백이랑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거 칼란디바도 이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관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치자거든요. 치자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지금 물을 제공하고 있어요. 치자가 지금 많이 기운이 지금 없어졌어요. 얘는 지금 쌩쌩하긴 한데, 이렇게 잎을 너무 많이 남기면 확실히 이런 목대, 완전 나무로 크는 이런 식물들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떼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예쁜 장미화분을 담아줍니다. 여기에다가도 물을 이렇게 이쪽에다 그냥 관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시 물이 마르지 않게 해준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미허브 외목대 만들기 위해서 목대에 붙은 곁가지를 정리했고, 삽수를 제가 편안하게 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육이 소식은 여기에서 전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